이 아저씨 제가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백발 할배인데 할배죠, 그쵸? 네, 현재 코스피가 거대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지수는 하락하지만 자산에 투자할 기회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박스권을 형성하고 위아래 흔들고 있죠. 네. 여기서 얼마나 많은 공포가 있겠습니까? 사실 올라온 거에 비해서 이 박스권 큰 박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44조 나왔던 게 8조까지 거래 대금 아, 다들 물려서 그런가? 에? 물려서 매매를 안 해서 그런가? 물린 것도 있겠지만 아마 빤스로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아, 그쵸. 그래서 이제 좀 이 투자 잘하시는 이 할배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 투자할 기회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빤스로 나신 분들은 빤스로 냈고요. 네. 그리고 남아 계시는 분들은 돈이 없어. 그렇죠. 없어. 물려서 그래서 없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 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 시장, 자산이 몰린 시장에서는 고점대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저점대 이제 사야 되는 타점대는 개미들이 없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한 게 이게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네네. 이렇게 박스권이 요렇게럼 있는데 박스가 살짝씩 늘어나. 살짝씩 밑으로 조금씩 야 떨어진다 해놓고 박스가 커져서 박스 여기까지 커졌죠. 박스 저점이 살짝씩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다 빤스로 친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뭐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빠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사야 되지 않는 타점인가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뭐 거래 대금도 많이 빠졌고 네. 박스권에서 밑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사실 저는 우량한 종목들 뭐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뭐 이런 것들 이제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남들이 공포에 빠지고 거래량이 안 나오고 개미들이 야 적금 예금으로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코스피나 주식 거래량은 좀 떨어졌지만 이 예금 적금하는 이제 그 금액들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금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타점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매수인가?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요. 매수 각인가?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 시중의 화폐가 조금 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 관련돼서도 네네. 추경이라는 건 돈을 더 찍어낸다는 소리죠. 네네. 돈을 더 찍어낸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 비트코인 떡상 가야 되는데 그렇죠. 왜 안 가고 있을까? 네, 투자 시장 엄청나게 돈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또 이제 영끌 비투한 30대들 부채가 또 엄청나게 증가했다 하고요. 평균 가계 부채가 8,800만 원을 돌파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세대는 이제 30대. 내 세대네. 30대인데 아마 비투나 이런 것들 많이 해서 그러지 않을까. 또한 집도 사고 막 30대들이 또 자영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자영업 많이 하겠네. 네, 그래서 30대들이 자영업으로 인한 부채도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30대 부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정부 부채도 늘어나고, 그래서 공공기관 이제 나랏빚 나랏빚도 1년 동안 늘고, 우리 빚도 10%가 또 늘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돈뿐만 아니라 나라 돈도 많이 늘었고, 우리가 투자 처음 할 때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지금 투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주식도 반등하고 있고 뭐 장은 좋아지고 있죠. 개미들을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다린 우리의 얼굴은 이렇게 됐다. 아이고. 슬픕니다. 맞아요. 자, 거기다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는데 상위 10%가 세계 자산 76%를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많이 가지고 10%가 난가? 어허허허. 넌가? 어허허허. 뒤에 앉아 있는 젠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의 76%를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상위 10% 부자가 전체 소득의 52%를 차지하고요. 자산은 76%를 점유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상류층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 세계 하위 50%의 소득은 자산이 8% 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하위권 50%의 자산은 전체 자산에 거의 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아, 소득은 8%, 자산은 2%. 그죠. 2%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소리예요. 하위에서 50% 정도 이제 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월급이 작잖아요. 네네. 그 생활하고 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적금이나 이런 걸 못 하겠죠. 그래서 자산 규모가 낮은 거고 부자들은 내가 쓰는 돈 이상으로 돈이 모이니까 자산 규모가 더 늘어났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었을 거고 하위에 계신 분들은 사실 주식, 채권, 부동산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 끄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런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 상위 10%가 연간 소득은 1억 4,42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하위가 463만 원. 50% 그러니까 전 세계니까.
네. 456만 원이고요. 또 1년에 400만 원? 맞아요. 생각보다 작죠. 네. 근데 사실 하루에 1달러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럼 뭐 전 세계 인구의 네. 50%가 아마 하루에 2달러로 사시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 우리나라는 저렇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정말 잘 사는 나라네요? 우리나라 기준도 밑에 있습니다. 아, 네네. 자, 보유 자산은 상위 10% 평균이 이제 9억 정도 되고요. 하위는 486, 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산의 이제 무려 하위와 상위가 18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와, 화가 진짜 났나? 많다. 18 이렇게. 188. 아무튼 이렇게 적어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경우 50%의 소득이 연간 1,232만 원으로 전체 소득의 16%, 상위 10%는 평균 1억 7,850만 원. 생각보다 높네요. 네네. 그래서 전체의 46%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거를 발표한 곳에서는 이제 보고서에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억마장자를 겨냥해야 되는 부유세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100만 달러 이상 12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6,216만 명 정도 되고요. 연간 0.6에서 8.3%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세계 소득의 1.6%를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 있다면서 이 돈 가지고 교육과 보건, 기후변화 이런 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불평등이 이루어진 데는 뭐가 있을까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왜냐면- 말하기가 참 애매하죠. 네.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제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 말하면 또 호랑이 개새끼 너는 10%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말 하지 라고 욕하실까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노잼입니다. 아, 그렇죠. 노잼이잖아. 사실 노잼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네. 아, 근데 저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네. 이거 부유세 걷어가지고 뭐 한다는 이야기, 그 일론 머스크 이야기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근데 부유세로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세금을 걷어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이번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 사건이죠.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부자세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미시런 주식에 대한 세금을 때리니까 그거를 팔겠다고 하고 그 돈을 기부하라고 누군가가 말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하죠. 너가 말하는 정말 세계 경제를 위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제시한다면 내가 네네. 기부를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세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음식 쿠폰 주는 거였죠? 어쨌든 간에 맞아요. 이거 뭐 불평등 기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준다면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너에 대한 그 기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를 보여주면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한다라는 게 기껏해봐야 지금 당장 밥 한 끼 주는 거다. 그렇죠. 이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야지 세금을 걷어서 밑에다가 뿌린다고 해서 불평등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튼 뭐 노잼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천만 원도 없다 대 5억도 넘다. 이거 뭐 단톡방에 누가 올린 글인데, 2030의 부의 격차가 커졌는데 보시면은 중간이 없어. 진짜 요즘 K자 형상이 맞다니까. 그래서 아예 힘들거나 돈이 많거나. 와, 진짜 이게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졌네요. 맞아요.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을 줄여서 여기로 올라간다고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봤더니 뭐 또 이제 뉴스에는 격차 키우는 부동산과 코인이라는데 왜 주식은 안 넣냐? 주식은 왜 안 넣었을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격차가 벌어졌다는 건데, 뭐 내가 아는 만큼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조금 들어요. 이것도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우리 코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코인 하시는 분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다들 위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럼요. 화이팅. 자, 파월이 지금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와, 너무 좋아. 이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 반등이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봐 가져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의 금융 안정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고, 사실 아직까지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해칠 정도로 위대하진 않죠. 사실 뭐 그런 거, 이런 금융 시스템을 해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금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비트코인보다는. 그래서 연준이 12월 공개한 시장위원회 FOMC에서 정책 설명 발표 후에 기자회견에
암호화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가 우리의 적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사실 이 파월이나 뭐 이런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암호화폐는 규제 대상이지 뭐 금융 시스템을 이제 씹어먹을 그런 걸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또 아직까지는 시장이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힘들어. 아직도 지금 비트코인 조정받고 있어서 우리 마음속은 이렇게 다 닫혀 있죠. 빈집입니다. 에이, 개미들이 다 떠났어. 어이. 집은 사용하지 않으면 떠나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공사하면 됩니다. 아, 우리가 리모델링 해주면 돼요?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좋아요. 리모델링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제 고점까지 쫙 아주 이쁘게 쫙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팔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집 빈집에 살고 있지만 잘 가다듬고 이제 잘 꾸며가지고 진짜 많네. 진짜 우리 빈집 살고 있네. 맞아요. 원래 우리도. 투자 시장이 그래요. 이 비트코인도 사실 지금이야 좀 많이 올라가서 조금 조정받았지만 이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빈집 따지고 있었잖아. 우리가 천천히 매수하면서 이제 우리 빈집 아주 깔끔해. 시골집이라고 무시하지 마. 강남이 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집을 졌더니 이제 수도가 이전했죠. 아, 수도 이전. 어서 오고. 낙양성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관심 없던 시대가 이때 관심이 있었고 관심 없었고 없었을 때 사실 우리는 빈집 공사를 통해서 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아직도 많은 개미들이 떠났기 때문에 빈집 수리하러 갑시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스캠에다 투자했고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올 개미들을 위해서 잘 꾸며놓고 이쁘게 다듬어 놓으면 야 이쁘지 내가 벽에다가 디지털 액자 NFT도 NFT. 걸어놨어. 너무 좋아. 너무 이뻐. 부럽디? 라고 하면서 잘 여기다가 NFT 액자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여기다가 헐이라고 적어놓으면 되죠. 헐. 여기 NFT 액자 헐 여기에 고양이 머리카락 네, 냐옹 고양이 하나. 이렇게 NFT 네. 디지털 액자 걸어놓고 사람들을 맞이한 다음에 팝시다. 내가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